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10일 스위스에서 진행된 제35차 IOC 총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6년 만인 2024년에 강원도에서 또 한 번의 국제동계 스포츠대회 개최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동안 유럽에서만 개최되었기 때문에 이번 유치는 여러모로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 전문가들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충희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김태동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제4회 동계청소년 올림픽이 2024년에 확정지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열리는 건데 저희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개최되는 거라고 하는데 어떤 대회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이 청소년 동계 올림픽은 아마 일반 올림픽 성인이 참가하는 올림픽하고는 별도로 IOC가 주관하는 만 15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이 이제 참가하는 거죠, 청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 오스트리아 인스프루크가 이제 첫 대회였었고요. 2016년 노르웨이 릴레마루, 그리고 지금 개최되고 있는 2020년 스위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노잔 대회가 이제 3회 대회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우리 이제 강원도가 유치하게 됐죠. 뭐 의미 있는 대회고요. 이런 부분은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U20 축구 대회에서 준우승했다시피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데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이제 여러 청소년들이 아마 올림픽에 참가하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되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원도에서 좀 안팎으로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고요. 무엇보다도 아시아에서는 일본이라는 또 동계 올림픽 스포츠 강국이 있는데 일본보다 우리가 먼저 유치를 하게 된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국내적으로는 중요한 또 의미가 이게 동계 올림픽이 2018년도에 한번 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열린 이후에 다시 한번 2024년에 또 개최된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그 평창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국제적으로 하나 또 다른 의미는 그 IOC의 그 미래유치위원회라는 곳에서 이게 처음으로 이제 개최지를 결정을 한 것인데요. 특이한 사항은 그 동계올림픽이나 하계올림픽이 대체적으로 하나 이벤트성이 강한 그 스포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적자도 심하고 또 이 경기장을 건설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그 자연훼손도 심한 문제가 있었었는데 요번에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을 비용 절감과 또 지속 가능성을 또 이 주제로 해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강원도가 또 유치 지역으로 또 그 개최 지역으로 선정이 된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원도는 이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이 이제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유치 전에 본격적으로 좀 뛰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가 이렇게 좀 집중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제일 우선적인 건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잖아요.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동계 스포츠 기반 시설, 올림픽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2032년이죠.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역할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이제 남북으로 만약에 같이 하게 된다면은 아마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적경 지역의 발전에 어떤 모멘텀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철원 평화 산업단지 조성 등의 중요한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는 정치하고 좀 분리가 돼 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하고 조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라는 부분이 정치하고는 조금 분리돼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마 우리 강원도한테 좋지 않을까.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네. 올림픽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로써 강원도는 두 번째 국제 동계 올림픽을 치르게 됐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의미가 남다르기도 하고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참 의미가 남다른데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 이제 세계 이목을 집중을 시켰고 성공적으로 잘 치르게 됐잖아요. 이런 감동 또 한 번 좀 재현해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또 네. 국민들도 또 강원도민들도 굉장히 열망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한번 2년 전에 저희 강원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24년도에 그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뭐 충분히 낙관적으로 전망해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네. 하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한 2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경제적 관점에서 사실은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한 그 사후시설 종합관리 계획이 이제 작년도에 확정이 되면서 어떻게 그 시설들을 활용할 것이냐, 재활용할 것이냐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요번에 2024년도에 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을 상당히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이 들고요. 2018년도에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경험을 좀 살려서 이번에는 조금 더 문화 콘텐츠와 관광 콘텐츠를 연계해서 많은 한 2천여 명의 이제 선수단과 또 이제 코치들이 관광객들이 방문할 때 그렇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나은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과 그다음에 홍보 전략들을 활용을 한다면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은 또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2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문제는 성공 개최를 가기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 일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와 마찬가지로 좀 주 개최지, 뭐 개폐회식 장소에 대해서 좀 갈등을 빚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아마 이제 IOC가 지난해죠 벌써. 네. 벌써 지났네요. 네. 2019년 한 6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총회에서 기존에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는 7년 전에 개최를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작년에 총회에서는 어떤 경우가 되냐면 아무 때나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유치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올림픽 같으면 우리가 이제 서울 올림픽 평창 올림픽 이렇게 지역의 개념을 뒀어요. 이게 도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지역이라는 범위를 좀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주 개최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거. 강원도라는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경기 설상 경기를 어디서 하고 빙상 경기를 어디서 하고 이 정도만 좀 될 것 같고요. 네. 강원도라는 명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범위에서는 뭐 주 개최지 이런 부분은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셨던 것처럼 뭐 평창이 주개최지다, 강릉이 주개최지다 이런 부분은 아마 갈등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문제적인 측면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인데, 네. 700원이 넘는 좀 막대한 대회 운영비와 시설비 등을 투입을 했는데 좀 개최 전까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네. 사실 뭐 이 700억이 올림픽 개최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사실 크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은 과거에 한번 개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기장이나 주요 시설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어서 사실 운영비, 관리비 정도 이제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강원도의 어떤 그 재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 700억 원이라는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금액들을 잘 조달하고 또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인데, 이것 역시 2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국제 올림픽 기구인 IOC로부터 얼마나 많은 개최 지원금을 지원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남북 공동 개최라는 어떤 전 지구적인 어떤 평화와 어떤 그 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상징성을 부여해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뭐 올림픽 개최와 같이 국제 이벤트이기 때문에 강원도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중앙 정부와 또 다른 기업하고의 그 연관된 어떤 그 연계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화관광부의 어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어떤 그 홍보 전략, 그다음에 대기업들을 활용한 어떤 기업 마케팅과 그 결부시켜서 충분한 이 정도의 예산들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2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강원도는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설 사후용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좀 풀리지 않은 숙제로도 남아 있고요. 이 부분이 올림픽이 끝난 이후 또 좀 걱정이 되는데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뭐 지금보다 더 나빠질 상황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경기장은 남아 있는 거고요. 그 경기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회를 유치하고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동계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설상 경기하고 다르게 빙상 경기장은 사계절 스포츠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실내이기 때문에 이건 봄, 여름, 가을, 겨울 누구나 이제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개발이 필요한 거지. 그게 동계 스포츠라고 이제 보는 거는 조금 무의미하다. 대신 이제 어른이라는 거 갖고 하기 때문에 이벤트 자체를 이제 하는 부분이죠. 그럼 뭐 시설 사활용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이나 끝나고 나서는 똑같다. 하지만 이제 지금 강원도나 정부에서도 이제 계속하는 부분이 2024년 전에 2021년도에 세계 그 청소년 스포츠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림픽하고 틀리게 만 12세부터 15세까지 참가하는 이제 그런 대회인데 그런 대회도 이제 평창에서 유치가 됐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보면 소재되어 있는 경기장 시설들을 세계적으로 좀 알리고 강원도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U20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 레거시컵 아이스하키, 그다음에 이제 대륙강컵 그 스켈레톤 대회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많이 유치되고 개최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활용하고 동계 스포츠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 도민들이라든지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뭐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도민들도 동계 스포츠가 뭐지 또 이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그 쇼트트랙에서 얼마 전에 이제 남녀가 전관왕을 했죠. 저희가 다 전 종목을 석권했는데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관심이 있게 되니까 그런 대회도 TV도 통해서 이제 중계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계속 유치하고 관중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걸 즐길 수 있는 문화로서 스포츠 문화로서의 어떤 저변을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경기장 사활용 저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큰 않는다. 문제는 문제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과 같이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우리 강원도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뭐 승산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경기장 동계 스포츠 경기장 시설이 강원도에만 있기 때문에 국제 대회를 할 수 있는 이런 경기장이 사실 강원도밖에 없거든요. 충분히 승산은 있다고 봅니다. 네, 뭐 또 하나의 또 문제가 있습니다. 2024 이제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유치전을 준비하면서 거론돼 왔었던 계속해서 거론돼 왔었던 문제인데 남북 공동 개최 문제도 계속해서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 IOC 측면에서도 역시 좀 남북 평화 공동 개최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짚어주시죠. 아마 IOC에서 우리 단독으로 우리 강원도를 이번 올림픽에 청소년 올림픽을 단독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줬던 이유도 아마 평화 올림픽을 저희가 이제 실현했기 때문에 이제 단독으로 했었을 것 같아요. 네. 느낌이. 그리고 이제 우선 협상권이죠. 저희한테 줬거든요. 그 협상권에서 이제는 뭐냐면 평화, 남북 공동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강원도 혼자만의 노력은 될 수가 없죠. 어차피 정부에서 적극적인 어떤 지원을 통해서 지금 유치가 됐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IOC의 역할, 이 부분이 중요하죠. 저희가 이제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실현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것도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협조를 부탁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경색돼 있는 부분인데 이 스포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또 평화적인 어떤 부분을 좀 네. 분위기를 조성할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도 노력하고 북한도 노력하고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IOC 역할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도쿄올림픽도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IOC 차원에서 역할이 크다. 역할이 네.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남북 공동 이제 개최 시 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남북 공동 개최에 따르는 사실은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워낙 돌발 변수가 많다 보니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남북한이 뭐 같이 공동으로 일을 한다고 했다가 바로 직전에 무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인 부분하고는 좀 거리를 두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텐데 이 부분 역시 이제 북한의 어떤 태도와 입장 차이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불확실성이 좀 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좀 주목해야 될 점은 북한도 이 남북 공동 개최에 따르는 여러 가지 수익과 또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IOC라는 그 중재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부각을 시켜준다면은 북한의 참여를 조금 더 독려시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개최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대부분 우리가 할 것이기 때문에 남북 공동 개최라는 상징적이고 또 국제적인 어떤 그 이미지 제고를 북한이 노린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대한 남북 공동 개최도 굉장히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제 강원도가 또 한 번의 영광을 재현해내기 네. 위해서 이제 2024년 거의 한 4년 정도 남았잖아요. 네, 네. 청소년 올림픽. 네. 어떠한 남은 숙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을 네, 네. 해주시죠.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강원도가 이제 성공적으로 유치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쌓여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 한 2주 정도 남짓의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우리 도내에서 많은 또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준비하고 또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려서 그 전에 조금 이제 부족한 것들은 보완을 하고 또 잘했던 것들은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성공적으로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적인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올림픽들이 개최하고 나서 뭐 사후 경기장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관광객들이 그다음에 뚝 끊김으로써 발생하는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침체, 그다음에 비용의 과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예전에 치렀던 그 시설들 다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적으로도 활용이 되고 좀 경제적인 가치를 또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또 도민과 또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준비해 본다면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경제적인 측면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은 4년 숙제 좀 어떻게 풀어가야 하고 어떤 것들이 남은 과제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강원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노하우가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경험 인치라는 게 굉장히 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쵸. 이런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근데 우리 이제 강원도에 계시는 분이나 정부에 계시는 분들이나 관계자분들께서는 이제 충분한 경험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2024년 청소년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뭐를 준비해야 되냐. 그때는 우리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된다는 경기를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했는데 지금은 이제 틀리죠. 이미 확보가 돼 있는 부분이고 이거보다 더 큰 데도 이제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이런 홍보에 중점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소규모 세계 대회를 이제 스포츠 대회를 이제 유치하고 또 개최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회를 통해서 지역 참가 선수들에 대한 어떤 올림픽 관광 프로그램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대회만 맞추고 나서 그냥 귀국시킨 게 아니라 끝나요. 딱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원도를 알려줄 수 있는 뭐 관광지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컨텐츠를 발굴하고 충분히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고를 못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강원도에 있으면서도 강원도 자원이 어떤 자원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나 똑같은 거죠. 지역 주민들도 아마 자기가 가는 데만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한 어떤 관광 자원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충희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김태동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